퇴근길에 들른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집어든 우유가 유통기한이 며칠이나 남았는데도 집 냉장고에서 시큼하게 굳어버린 적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녁거리로 사온 포장 생선팩의 랩을 뜯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고 겉은 멀쩡해 보이던 정육 코너 할인 소고기가 집에 와서 뒤집어 보니 바닥면이 거뭇하게 변색되어 있던 불쾌한 기억도 말입니다. 단순히 그날따라 운이 나빠서 뽑기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알뜰하게 장을 보며 가족을 위해 골라 담은 그 카트 안의 식재료들이 애초에 매장 안에서부터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대형 유통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겨온 추악한 꼼수들을 모조리 알게 됩니다. 첫째, 겉으로는 첨단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 혁신을 내세우며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마트들이 왜 가장 기본적인 냉장 진열대와 쇼케이스 온도는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신선식품을 썩히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둘째, 매장 내 즉석 델리와 베이커리 매대 위에 뻔뻔하게 붙어있는 당일 매장 직제조 문구의 실체와 공장제 냉동 생지 유통기만을 현직 제과제빵 전문가들의 증언과 함께 고발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1,000원짜리 생수를 사든 5만원짜리 갈비 세트를 사든 푼돈 수준의 획일적 적립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멤버십 포인트의 황당한 계산법을 증명해드립니다. 넷째, 골목 상권까지 파고든 편의점형 직영 슈퍼마켓이 본점 대형마트와 완전히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생활필수 가공식품 가격을 어떻게 최대 60% 이상 뻥튀기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데이터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이야기, 겉은 멀쩡한 대기업 유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수조 원대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매장 설비 보수와 직원 복지부터 쥐어짜다 끝내 소비자의 장바구니 안정까지 붕괴시키고만 유통구조의 충격적 흑막을 최종장에서 공개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장바구니에 매일 담는 식품과 공산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원리는 사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고기와 생선, 유제품 같은 신선식품은 도축과 착유 순간부터 완벽하게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시스템이 생명선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냉각수가 1도만 부족해도 차가 멈춰서듯 냉장 쇼케이스 온도가 기준치인 영상 4도에서 단 2도만 벗어나도 미생물 증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눈에 뻔히 보이는 설비 교체 비용과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낡고 고장난 냉동고 컴프레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장 안에서 각 구워낸 빵이라며 따뜻한 감성으로 포장하는 즉석 베이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버터를 직접 반죽해 발효시키는 전통 방식 대신 대량 생산 공장에서 합성유화제와 팽창제를 듬뿍 쳐서 냉동시킨 싸구려 생지를 매장 오븐에 넣고 데우기만 하면서 버젓이 매일 아침 반죽한 수제빵이라는 엉터리 팻말을 내겁니다. 신선함의 상징이어야 할 매장 안 정육점과 생선 코너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전문 칼잡이 기술자들을 죄다 내보내고 본사 가공 공장에서 질소 충전 포장으로 찍어낸 공장제 팩 상품만 진열대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던 정겨운 동네 장터의 실내를 껍데기만 빌려와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이 거대한 사기극,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썩어 들어간 것인지 지금부터 그 추악한 구조의 바닥까지 하나씩 들춰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주 믿고 찾아가 카트를 채우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11가지 충격적인 민낯을 덜 심각한 문제부터 가장 소름 돋는 진실 순서대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11번째는 바로 매장 건물 자체와 기초 설비의 붕괴입니다. 요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매장을 유심히 둘러보면 상품 진열대 너머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여름철만 되면 신선식품 코너의 오픈형 냉장 쇼케이스 온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누수로 인해 계산대 바로 옆바닥에 플라스틱 양동이를 며칠씩 받쳐놓는 기막힌 매장들이 허다합니다. 모 대형마트의 전직 현장 직원은 냉동고가 손으로 만져봐도 미지근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는데도 매니저가 본사 지침이라며 냉동육과 냉동만두를 그대로 쑤셔 넣으라고 지시했고 나중에 온도계로 확인해보니 안전기준인 영하 18도는커녕 영하 5도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장난 고객용 에스컬레이터는 부품 수급을 핑계로 몇 달째 멈춰서 있고 주차장 아스팔트는 움푹파여 타이어를 위협하는데도 땜제식 보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와 수리 예산 같은 비가시적 비용부터 삭감해버린 매장의 민낯입니다. 10번째는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가혹한 처우와 서비스 품질의 추락입니다. 이것은 계산대나 진열대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유통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베테랑 직원들의 복지와 수당을 가차없이 칼질했습니다. 야간 심야 근무 수당과 주말 특근 수당은 축소되었고 유급 휴게 시간은 법적 최소 기준인 15분 남짓으로 쪼개졌습니다. 20년, 30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맞이해도 본사 차원의 감사카드 한 장조차 건네지지 않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인력이 자연퇴사해도 신규 채용을 완전히 동결해버리니 현장에 남은 한 명의 직원이 과거 서너 명이 하던 상품 입고 검수, 진열, 고객 응대까지
도맡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립니다. 주말 대낮에 매장을 찾아도 수십 개의 계산대 중 단 한두 개만 열려 있어 계산줄이 매장 복도 끝까지 늘어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실제 소비자들의 냉정한 평가와 이커머스 및 식자재 마트의 역습입니다. 공신력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유통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통의 대형마트들은 최근 몇 년간 신선식품 품질과 결제대기 시간 부문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다이소 같은 초저가 생활용품 유통망과 동네마다 공격적으로 파고든 대형 식자재 마트, 그리고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 이커머스가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점유율을 거침없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장보기의 상징이던 대형 유통공룡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자초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는 소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알짜자산 매각 후 재임차 꼼수입니다. 2024년을 전후해 일부 대형마트는 수십 개 점포 부지와 주유소, 물류 거점을 부동산 펀드나 관계형 투자사의 수조 원을 받고 매각한 뒤 다시 임차에 들어가는 세일앤리스백을 단행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유동성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상은 자기가 살던 자가 아파트를 팔아넘긴 뒤 매달 막대한 월세를 내며 얹혀 사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은 고스란히 상품 마진과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2021년 이후 유통사를 조용히 질식시켜온 수조 원대의 사모펀드 인수 금융빚더미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나 금융자본이 대형마트를 인수할 때 회사를 살릴 자기 자본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인수 대상 기업 자체를 담보로 수조 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차인 매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대출이자를 갚으라고 떠넘긴 꼴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매장 리모델링이나 품질 개선에 쓰이기는커녕 대출이자를 갚는데 밑빠진 독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탄탄한 부동산 자산과 무차입에 가까운 재무 건전성을 자랑하던 유통명가가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골병이 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원 임금은 깎으면서 감시용 인공지능 장비에는 수백억 원을 퍼붓는 기괴한 투자입니다. 본사는 현장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인상은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매장 천장에는 매시간 진열대를 촬영해 결품률을 점수화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수십억 원 들여 깔았습니다. 물류 하역장에는 작업자가 안전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감시하는 안면인식 카메라를 수십억 원씩 들여 설치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전자가격 표시기는 겉보기에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교체 작업을 하던 현장 판매직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기계에는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잔인한 우선순위입니다. 벌써 집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고 싶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뒤로 갈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장 베이커리의 당일 수제 제조 거짓 팻말입니다. 대형마트 식품관 빵집 매대에는 매일 아침 매장에서 밀가루로 직접 반죽해 구워낸 신선한 빵이라는 감성적인 문구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시민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빵은 대규모 가공공장에서 냉동 상태로 납품받은 빵 생지를 매장 오븐에 넣고 타이머만 맞춰 구워낸 공장제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100% 통밀빵이라고 홍보하던 제품의 원재료 라벨을 확인해보니 정제 밀가루가 80% 이상이고 통밀은 고작 5% 남짓 첨가된 기만적인 제품도 버젓이 진열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텅 빈 진열대와 사흘 만에 썩어버리는 신선식품의 악몽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신선우유가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는데도 폐간에서 몽글몽글 굳어버리고 당일 포장 생선에서 하루 만에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유는 냉장 쇼케이스 고장과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물류트럭에서 하역된 신선 팔레트가 매장 상온복도에 서너 시간씩 방치되어도 진열할 직원이 없어 콜드체인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신선식품은 시간과 온도가 생명인데 비용 절감이라는 핑계로 가장 기본적인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억과 정겨움이 깃든 특화 코너의 무더기 폐쇄입니다. 델리 코너의 즉석조리 식당, 전문 정육 대면 코너, 생선 하러 성질 코너, 꽃집, 그리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던 종이 스탬프 적립제도까지 본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모조리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현장 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형마트는 따뜻한 소통이 오가던 동네 장터가 아니라 무인 결제기만 덩그러니 놓인 삭막한 물류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000개를 사야 겨우 5,000원을 돌려주는 황당한 멤버십 포인트 계산법입니다. 일반적인 마트의 결제금액 비례 적립 방식과 달리 일부 유통사는 품목당 고작 몇 포인트를 쥐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운영합니다. 3만원짜리 갈비를 사든 500원짜리 껌을 사든 똑같은 푼돈 포인트를 주며 5,000원짜리 할인 쿠폰 한 장을 얻으려면 무려 1000개의 개별 상품을 결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충성도를 데이터 수집용으로 악용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먼지만큼도 돌려주지 않는 교묘한 산술적 속임수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는 대형마트 간판을 그대로 베껴 골목에 들어선 편의점형 직영 슈퍼마켓의 무자비한 바가지 폭리입니다.
대형마트와 완전히 똑같은 BI와 간판을 단 도시명 펜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공식품 가격을 대형마트 본점과 비교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동일 제조사의 크림치즈는 무려 63%가 비싸고 가공버터는 33%, 식빵은 14%, 심지어 PB 우유조차 8%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같은 브랜드 간판만 믿고 집 앞 골목 슈퍼에서 매주 장을 보는 소비자는 1년에 무려 1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눈먼 돈으로 뜯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대형 유통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분통을 터뜨리며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는 진짜 알짜배기 부분입니다. 대형 유통 대기업들의 끝없는 원가 절감과 기만적인 마케팅 속에서도 여전히 정직한 원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지켜내며 우리의 식탁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브랜드와 알짜 쇼핑 선택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지갑 사정과 라이프 스타일에도 딱 들어맞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가장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지부터 프리미엄 친환경 대안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가장 경제적인 대안은 대형마트의 규격 외 농산물 특화 브랜드, 이른바 이마트 파머스픽, 만남 상생농산물과 롯데마트 상생채소 라인업입니다. 대기업 유통망의 화려한 포장재와 중간 유통마진을 과감히 걷어내고 산지농가와 100% 다이렉트 계약 재배를 통해 매장으로 직송하는 상품들입니다.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하거나 껍질에 흠집이 살짝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당도 및 신선도 검사에서 정품 특등급 상품과 완벽히 동일한 영양 성분과 뛰어난 식감을 인증받았습니다. 일반 포장 사과나 감자보다 100g당 가격이 무려 30%에서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한 끼 밥상 차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실속 있는 식재료의 본질을 중시하는 알뜰한 가정과 자취생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과 신선수산물에서 독보적인 신뢰성을 자랑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모구촌 안심축산물과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코너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콜드체인이 무너진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전국 농축협조합원 농가에서 직접 사육한 100% 국내산 한우와 한돈만을 엄격한 해썹 인증시설에서 도축 및 가공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투명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고기 한 팩마다 소의 출생부터 도축일자, 등급 판정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에 구웠을 때 누린내나 잡내가 전혀 없고 핏물이 흥건하게 배어나오지 않으며 고기 본연의 쫄깃하고 고소한 육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공장제 수입육이나 출처불명의 할인 냉동육보다 100g당 1,000원 안팎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한 단백질 섭취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가격 투자는 완벽하게 정당화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마시는 유제품에서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대안은 파스테르 모항생제 바른목장 우유와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라인입니다. 대형마트의 저가 PB 우유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초고온 순식간 살균 방식을 택해 단백질과 유익균을 파괴하는 반면 이들 브랜드는 63도 저온 살균 공법과 철저한 저온 콜드체인을 고수합니다. 잔류 항생제 검사와 세균수 1급 A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원유만을 사용하며 팩을 개봉해 잔에 따랐을 때 텁텁한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가짠 원유의 깔끔하고 산뜻한 고소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리터당 일반 저가 우유보다 700원에서 1200원 정도 비싸 200ml 한 잔당 약 200원꼴의 비용이 더 들지만 소화 흡수력이 약한 영유아나 유당에 민감한 성인에게는 배알이 없는 편안한 아침을 선물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과 베이커리의 눈속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프리미엄 종착지는 한살림과 자연드림 같은 친환경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우리밀 베이커리 및 자연생협 가공식품입니다. 대형마트 매장 베이커리가 합성 팽창제와 유화제 범벅인 수입산 냉동생지를 쓸 때 한살림은 수입 밀가루 대신 100% 순수국산 무농약 우리밀과 천연 흉호 무염버터만을 고집하여 전통 방식으로 매일 정직하게 빵을 구워냅니다. 빵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현상이 전혀 없고 씹을수록 우리밀 특유의 구수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공햄과 소시지 역시 아질산 나트륨 같은 합성 발색제를 단 0.1%도 첨가하지 않고 모항생제 국산 돼지고기 함량을 90% 이상 꽉 채워 만듭니다. 생협조합원 가입비와 소정의 출자금이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시중 공산품보다 훨씬 짧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지만 화학 첨가물 없는 순수한 식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대형마트 식품관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지금부터는 거대 유통사의 기만적인 상술과 꼼수에 속지 않고 내 지갑과 가족의 식탁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한 실전 장보기 노하우 6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첫째, 대형마트 매장 베이커리 코너에서 당일 매장 직제조라는 감성적 문구만 맹신하지 말고 원재료명 라벨의 밀가루 원산지와 냉동생지 사용 여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주십시오. 둘째, 유통기한 임박으로 파격 할인하는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표면의 변색 여부뿐만 아니라 포장 내부의 냉기 유지 상태와 수분 응고 정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동네 골목마다 파고든 편의점형 직영 슈퍼마켓은 대형마트와 로고가 똑같더라도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훨씬 비싸므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점 대형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넷째, 대형마트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할 때는 단순 횟수 적립 방식인지 구매 금액 비례 적립 방식인지 계산법을 따져보고 혜택의 실질적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다섯째, 축산물과 신선육을 고를 때는 가격표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이력 추적 번호를 조회해 정확한 도축 일자와 등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째, 매장 내 냉장 쇼케이스 온도가 미지근하거나 결로 현상이 심하다면 해당 구역의 유제품이나 신선육 구매는 그 즉시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국 대형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거대한 이윤 논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현장 노동자의 복지와 매장 기본 설비 보수를 포기하고 그 부실함의 대가를 고스란히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전가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서 매번 똑같이 속아 장을 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거대 기업의 태도를 바꾸는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오늘 다룬 이 브랜드들과 제품들 중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 업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늘 현명하게 호기심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식탁과 지갑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